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함께합니다. 오늘 본부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저랑 같이 먼저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준비하신 따끈따끈한 소식들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코인 약간 다시 보합권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또 횡보를 왜 할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래도 이제 올랐던 기간들이 있으니까 보합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쉬지 않고 오르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이 3에서 4% 가량 좀 하락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2,500달러 선은 유지해주고 있고 제가 그래도 이더리움이 최근에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 한 몇 주 전만 해도 막 2,000달러 선 후반으로 2,000달러 선 이제 아래로 얘기를 하거나 2,000달러 선 초반으로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른 다음에 좀 쉬어가는 분위기 연출되고 있고 어제 한국 시간으로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리플이 갑자기 엄청 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신기했어. 근데 그게 좀 일시적인 현상이긴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갑자기 이게 어제 14일이었으니까 어제 갑자기 좀 그러니까 분봉 차트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올랐나 요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그냥 일시적인 뭐 세력의 장난일 수도 있고 하긴 한데 그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한국 투자자들의 뭐 귀환 이런 이야기도 좀 시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비트코인 전체를 움직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일부 알트코인들은 한국 투자자들이 글로벌 시세까지도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파워들은 좀 확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알트 시즌 인덱스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여쭤보시는데 지금 이제 이더도 많이 오르고 그 비트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도지코인도 많이 올랐는데 왜 알트 시즌 인덱스는 꺾였느냐 오히려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최근에 알트 시즌 인덱스가 43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트가 오른 만큼 비트도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시나리오 중에 제가 어제 뭐 허무맹랑한 40만 달러 설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조금 더 그 가격이 열려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이따가 좀 짚어드릴 거예요. 온체인 지표 같이 보면서 그건 얘기 나눌 건데 저랑 만약에 그런 상방으로 더 열려 있다면 아직 비트코인의 고점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점을 찍은 이후에 내려오게 됐을 때 알트 시즌이 오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은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을 좀 빨간불이죠. 이렇게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시가총액상으로는 이제 구글 알파벳보다 살짝 위에 있는 수준이고 아마존과 애플,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순으로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이제 박빙이에요. 엔비디아가 더 올라준다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따라잡을 수 있는 또 시총 순위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글로벌 시가총액상으로는 6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뭐 지난번에 이제 살짝 비트코인이 조정이었을 때는 저희가 막 9위 뭐 요렇게 9위 선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이제 밸류업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또 소식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XRP 쪽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개미 리턴에 타오르는 알트코인이다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재밌어서 한번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블루밍비트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XRP 1일 거래량이 무려 1.4조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 투자자가 아니라 한국 투자자예요. 한이 아니라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의 알트코인 매수세가 좀 급증을 하게 되면서 XRP 등의 주요 알트코인 거래량 크게 증가했다라고 전했고요. SEC와 리플이 이제 5천만 달러의 합의 발표가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XRP 가격 같은 경우가 합의 이후에 약 10% 상승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내용이 칼럼처럼 자세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저랑 팔로우 해보시면 되겠어요. 한국 투자자들이 돌아왔다.
뭐 XRP 매수세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헤드라인이었는데 지난 거래일에서도 이제 저녁에 한국 시간으로 저녁에 이제 급등했던 요인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XRP가 국내 투자자의 집중적인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업비트에서 XRP 하루 거래 대금은 10억 달러, 1조 4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비트에서만 집계가 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관한 거래량을 합산한 수치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XRP가 만만치 않은 이제 코인으로 정말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엔 립도 속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리플한테 또 속았다. 지금 이또 속이 됐습니다. 이더리움한테 또 속았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일단은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 내에서 XRP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늘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한국에서도 공격적인 매수세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한국발 매수 열기 같은 경우에는 그 5천만 달러 합의, SEC랑 합의했던 시점과 맞물리면서 계속되는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단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호재인데 그게 이제 어차피 우리는 마무리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또 반영이 받을까? 요런 이제 의문이 있었던 거죠. 왜 우리가 투자할 때 그 기대감에 오르고 이제 뉴스에 팔아라 소문에 사고 약간 그런 격언이 있는 것처럼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투자자들의 계속되는 매수세가 좀 포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알트코인에 관한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되고 있다라는 게 감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알트 시즌 지수는 아직 그 알트 시즌을 나타내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알트코인 쪽에 관한 거래량과 네트워크 활동이 동반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수급 개선 조짐이 좀 감지가 되는 시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 소형 알트코인에선 과열 신호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회복 신호가 나오고 이 센티멘트는 14일 날 이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5월 중순 들어서 시장 심리가 완전 눈에 띄게 확 바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투자 심리 회복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주요 알트코인 전반적으로 거래량과 네트워크 활동이 동시에 증가하는 흐름까지도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포모라고 우리가 하죠. 이 포모라고 하는 거는 나도 이 코인을 빨리 사야 되는데 나만 안 산 거 아니야? 이런 이제 투자 심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크립토 투자자들이 포모 현상이 딱 나타났을 때 시장을 진짜 강세장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시점인 거예요. 주변에서 코인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코인을 사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이제 아는 언니, 뭐 아는 오빠, 아는 동생들이 전화 와서 그 코인 뭐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포모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이더리움 쪽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더리움 자체가 2,000달러 선을 딱 넘었을 때 그 포모 현상에 관한 그 데이터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이거는 제가 번외로 말씀드리자면은 왜 우리가 파생 시장의 이제 거래들이 그 현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파생 시장에 관해서 어제 좀 살펴보니까 숏에 베팅을 했던 투자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예를 들면 2,500을 찍었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숏 물량이 청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이제 오르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베팅을 했던 투자자들이 강제 청산이 되면서 이더리움이 확 이제 올라가는 그 모습이 보여졌고 그러면 이제 롱 물량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상승에 베팅했던 그 물량들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할 법도 하잖아요. 2,500을 찍었어요. 그리고 난 많은 수익이 났어. 그러면 이제 롱 물량 자체가 청산은 아니고 이제 이익 실현 여기는 강제 청산이고 숏은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더리움 쪽에 관한 롱 물량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익 중이지만 매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과 신규 롱 물량이 들어온 거죠. 완전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이제 이더리움은 상승할 거야 라고 베팅했던 롱 물량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이더리움은 일단 선물 지표상에 물론 이게 갑자기 차익 실현이 많이 쏟아지게 되면 요게 또 급격한 하락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선물 시장 지표상은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 없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이더리움의 회복 자체가 알트코인에 관한 투자 심리를 좀 이끌었다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카이코 쪽에서 최근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번 사이클은 이제 양상이 좀 다르다고 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전 강세장에서는 이제 비트가 오르고 고점 찍고 나서 이 수급들이 알트로 이동이 되면서 알트코인들이 막 이렇게 막 우후죽순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진짜 듣보잡 알트코인도 막 상승을 하면서 정말 이건 진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거는 투기판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다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양상은 아닐 것이다라는 카이코의 분석도 있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급격하게 고점을 찍었다고 해서 그 다음 수급이 알트코인 순서가 되는 그 이전 패턴을 이어질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찝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기관들의 움직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어제 얘기했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물량에 관해서는 계속 매도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기관과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샀지만 이 비트코인이 이번 강세장의 고점이라고 해서 그걸 팔고 알트코인으로 들어가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가 더 알트코인이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알트를 좀 잘 선별해야 되는 요인일 것 같아서 이제 예전처럼 정말 이제 듣보잡 알트가 많이 오르는 시대가 안 올 수도 있다. 그런 관점들도 좀 시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생태계적으로는 계속 정화가 되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예전 시장만큼 재미는 없을 수 있다. 그런 거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쪽은 ETF 순유입세 나타났다라는 거 살펴드리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102,500달러를 하회하면 1억 달러의 청산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봤었을 때 102,000 아래였던 것 같은데 제가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요게 이제 기사여가지고 보시면은 102,200달러까지 내려왔네요. 요 거래소마다의 기준은 다르는데요. 일단 롱 물량이 그럼 지금 청산이 됐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회를 하게 되면은 1억 달러의 롱 물량이 청산이 되고 하나 기준으로는 1,000억 원 넘는 그런 1,300억 원 가량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죠. 비트코인 이제 이 그 기사 썼을 당시에는 102,700달러 정도였는데 그 102,500달러 선 하회할 경우에 1억 달러의 청산이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억 달러 물량이 청산이 된 거잖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런데도 가격이 그렇게 많이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막 이렇게 확 가격이 무너지진 않아서 이게 청산은 지금 된 상황인데도 가격 좀 방어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지선이.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는데 일단 롱 물량 청산 물량이 누적돼 있고 100배 레버리지 청산 물량만 5,896만 달러에 달해서 민감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쇄 청산 유발 가능성 대두가 됐는데 지금은 이 선은 못 지켜줬어요. 근데 어쨌든 청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청산된 이후의 시장 가격 여러분들 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간밤에 그 연준한테 이제 금리 인하에 관해서 압박을 좀 넣었던 그 SNS 글을 좀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No inflation. 왜냐하면 지표가 최근에 CPI도 그렇고 이제 나쁘지 않게 나왔잖아요. 오늘도 이제 주요 지표 발표가 나는데요. No inflation 그리고 가솔린, 에너지 가격들도 이제 너무나 좋다. 인플레이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금리를 다운해야 된다. 그러면서 페드한테 또 압박을 좀 넣었습니다. 여기 페드라고 must lower the rate라고 써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해라. 이런 압박이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SNS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고 파월이 이제 오늘 새벽인가 제가 알기로 토요일 새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경제 포럼에서 연설 하나를 해요. 경제 관련해서. 그래서 그거가 이제 또 헤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코인 시장은 쉬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시장에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거 같이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온체인 지표인데요. 요거 MBRB Z 스코어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가 요 지표는 이제 글래스노드 거라 제가 보는 거랑은 좀 다른데 이제 MBRB 지표상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 상승
낙폭이 50% 가량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비슷한 내용 전해드렸는데 15만 달러에서 16만 5천 달러 선 요 구간이 MBRB 지표상 과열 구간이에요. 여기 이렇게 레드존이 우리가 과열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레드존이 과열 구간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 보시면 이게 검은색의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레드존에 와 있었을 때가 고점이었던 그런 패턴이 되게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려오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1 아래였을 때가 최적의 매수 구간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저평가 구간이라고 해서 MBRB 지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는 온체인 지표인데 그 지표상 지금 비트코인에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고 레드존에 도달을 하는 게 요 가격대라고 해요. 그래서 한 전문가는 지금 10만 2천 달러니까 아마 40~50%는 더 상승을 한 이후에 그때 이제 이번 시즌이 종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전략들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